참치 뱃살처럼 내 뱃살이 막 1등급 뱃살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뱃살을 이만해요. 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의 최정민입니다. 우리 조심해야겠어요. 어떤 분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더니 살이 확진자.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동선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살이 자꾸 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좀 체중 조절을 하고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확진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테스트부터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고혈압이 있다 또는 나는 고혈압의 증세가 있다. 두 번째, 나는 고혈당 증세가 있다. 세 번째는 바로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다. 뭔지 어려우시죠?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농도가 150 이상, 많게는 500이 넘어가시는 분. 그리고 네 번째, 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하시죠? 이게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오메가3 이런 걸 먹으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다. 검진을 했더니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마지막은 이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복부 비만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조금 무섭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시한폭탄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증후군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진단명은 사실 질병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는 하나의 이런 증상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나요? 늘 물어봐요. 이럴 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건강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사증후군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정말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발하게 되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비만인데요. 비만은 아시다시피 식단과 운동량의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이, 호르몬,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무서운 건 알고는 계세요? 전 대부분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증상이 없거든요. 검진을 했어요. 대사증후군입니다. 관리하세요. 얘기를 듣죠? 나 몰라. 나 아프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연도까지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사증후군이 질병을 발병시키기 시작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뭐가 되죠?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또 뇌로 가면 뇌졸중, 뇌혈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대사증후군 얘도 사람을 가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 뱃살. 참치 뱃살처럼 내 뱃살이 막 1등급 뱃살 갖고 계시는 분들 있죠? 뱃살을 이만해요. 이런 분들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복부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는 지난번 컨텐츠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저 위에 거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이 복부 비만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컨텐츠를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부 비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직장인들이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꽤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일단 의자랑 내가 거의 한 몸이잖아요. 너무 오래 앉아있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으니까 뱃살이 자꾸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요, 안 움직이면 거기는 지방이 쌓여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미생이나 이런 드라마를 봐보니까 항상 끝나면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회식을 하시더라고요. 뭐 과장님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술을 막 들이키는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걱정이 되죠. 저렇게 계속 앉아 있다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저 사람은 대사증후군이 생기지는 않을까, 혈당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 사람의 건강은 괜찮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네 하는 이 과장의 업무 스트레스죠. 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스트레스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혈압이 끝도 모르고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직장인이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업무 중간중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있죠. 믹스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중성지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병이든 이런 만성 질환들은 인슐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인슐린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러면 또 안 되죠. 혈당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적당히 나와서 적당한 양은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끝도 없이 나왔다가 떨어져 저장하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전쟁터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인슐린과의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이제 더 이상 당 조절이 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 나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돼요. 이러면 이제 당뇨가 발생하게 되죠. 빨리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인슐린을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살이 찐 당신, 대사증후군 확진자. 첫 번째, 참치 뱃살인 분들 조심하세요. 뱃살이 거의 고급진 뱃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뱃살 꼭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인 분들 주의하세요. 회식과 믹스커피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치의와 함께 대사증후군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당장 건강주치의를 찾아가서 내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